안녕하세요. 알트코인 전문가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피터 틸과 페이팔 마피아가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완성해온 거대한 그림, 그리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피터 틸의 저서 제로 투 원 213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정부가 아닌 개인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페이팔을 함께 만든 그 천재들의 모임이 품었던 꿈입니다. 단순한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주권을 가지는 화폐 시스템. 그게 이들이 처음부터 겨냥했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2002년 12월 페이팔은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꿈은 잠시 유보됐지만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이후 페이팔 마피아 전체가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인 종잣돈이 됩니다. 페이팔이 창업한 1998년은 인터넷 버블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아마존이 등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던 그 시절, PC 기반의 온라인 결제 수요가 폭증했고 거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2.2%,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수치해 갔습니다. 여기에 피지사,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은행을 연결해주는 중간 사업자의 수수료가 0.8에서 1.5%씩 추가로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니시스 같은 곳들이죠. 수수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특성상 도용과 사기 리스크가 높아 결제 정산 기간도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길었습니다. 페이팔은 이 구조를 혁파하려 했지만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꿈은 절반만 실현됐고 나머지 절반은 훗날을 기약하게 됩니다. 페이팔 매각 이후 피터 틸은 파운더스 펀드를 결성하고 탈중앙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 3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라이프. 2009년 설립된 스트라이프의 핵심 계름은 단 한 줄로 압축됩니다. 코딩 몇 줄이면 결제가 된다. 개발자가 간단한 API를 붙이기만 하면 즉시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은행 연동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이들의 비전은 인터넷의 GDP를 성장시키는 것, 즉 온라인 경제 자체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원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최근 스트라이프는 크립토 결제 지원으로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M&A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며 머지않아 아마존에서 USDC, 솔라나, 이더리움, XRP로 직접 결제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단, 스트라이프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코인이 결제로 들어와도 그것을 보관할 수단이 없다는 것. 그 자금이 흘러갈 곳, 바로 BMNR입니다. 둘째, 파운드.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를 위한 올인원 디지털 금융 플랫폼입니다. 단순 결제에 그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세금 예측부터 지출 분배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별도 세무 대리인 없이도 기장이 자동으로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파운드를 통해 수익이 정산되고 세금이 빠지고 나면 남은 자금은 운용처가 필요합니다. 그 자금 역시 BMNR로 향합니다. 셋째, 램프. AI 기반 기업 지출 관리 플랫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경비 처리까지 완결합니다. 현재 기업 가치 22조 원, 4만 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기업 지출이 정리되고 남은 여유 자금 역시 BMNR의 예치에 스테이킹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파운드, 램프, 세 곳 모두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했고 세 곳 모두 흘러나오는 자금의 종착지가 동일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지금껏 고집해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금 감시, 추적, 동결. 러시아, 중국, 북한이 선을 넘으면 즉각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확산되면 이 통제수단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꾸준히 블록체인의 자금 세탁 통제 미비를 지적해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탈중앙 금융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있었음에도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피터 틸에게는 팔란티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과 파운드리는 이미 CIA, 국방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허용하되 보이지 않게 감시하는 인프라를 이미 완비해 놓은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BMNR 노드와 연결된다면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지갑 주소, 예치 내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고래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순간 국가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더리움 전체 노드의 5%만 직접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통계적 표본 집단으로서 5%는 전체 네트워크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시장의 변화를 감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통제권을 놓지 않는 미국식 타협의 완성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부가 아닌 개인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 매각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꿈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 완성이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XRP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틸이 꿈꿨던 개인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의 중심, 그 자리에 이더리움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BMNR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차트만 보고 따라가는 것 사이에는 결과적으로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생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언서가 되어버린 제로투원의 핵심 내용을 직접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